나 이거 바로 올라온다. 안 맞네.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여줘. 이거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꼭 차단해야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에 손상을 입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DNA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고 피부 내부에 있는 콜라겐에도 손상을 입혀서 피부에 주름을 좀 더 많이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피부에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해서 각종 색소 질환들, 뭐 기미라던가 흑자라던가 아니면 뭐 주근깨, 아니면 그 피부 톤 자체가 어두워진다던가 그런 다양한 피부에 데미지들을 줄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하는 것은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화가 세포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피부 안쪽에 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확 처진 불독주름 마찬가지로 할머님들 농촌 가보면 알아요. 자외선의 폐. 저는 할머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되게 충격받았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 마라토너 분 중에 유명하신 분 있죠. 동나이 때 배우랑 이제 비교를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동나이 때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마라톤을 하신 분이 노원이신 거죠. 이름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외선을 많이 받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노화가 급격히 좀 촉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하는 건 진짜 노화 방지에서는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참 직업병이네요. 그렇죠. 바르고 뛸 수도 없고. 우선 자외선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UVA, UVB, UVC 이렇게 있는데, 보통 UVC는 오존층에 흡수되어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건 UVA나 UV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DNA도 파괴시키고 활성산소를 유발을 시켜가지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피부에 닿았을 때 들어오는 침투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UVA가 파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영향을 좀 주고요. UVB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표피층의 기저층 정도까지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살짝 다른데, UVA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의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런 거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뭐 섬유화 세포까지도 손상을 시키면 섬유화 세포가 또 콜라겐을 만드는 그 세포잖아요. 노화에 좀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UVA이고, UVB 같은 경우에는 기저층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의 타격을 줘서 피부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죠. UVB 같은 경우는 이제 얕은 층까지 보통 이제 침투를 하게 되니까 우리 피부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거랑 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UV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유리창 같은 게 있으면은 창문을 통해서는 UVB가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지만 UVA를 잘 차단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UVA는 우리 피부에서 그렇게 색소 침착을 막 유발하지는 않는데, 그게 쌓여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분해하고 콜라겐 분해 효소를 활성화를 시켜서 피부에 주름도 좀 많게 하고, 안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 막 이런 거. 그쵸,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섬유화 세포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예전 선크림 보면 전 선크림 바르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막 여드름 엄청 많이 났는데 뭘 바르면 뭐 흰 게 막 남고 얼굴에 막 뭐가 싫어. 그래서 그때가 이제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백탁 현상이 남는 그런 것들, 예전에 발랐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배리어를 형성을 하면서 차단을 해주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요즘 나왔던 것들이 유기자차 선크림, 흡수되는 것들, 백탁 현상 안 남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것들을 섞어놓은 거,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섞어놓은 것들이 요즘에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딱 봤을 때 뭐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알 수가 좀 어렵잖아요. 자외선 차단을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유기자차에 해당하는 성분들이고, 딱 두 가지만 무기자차에 해당을 하는데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랑 차이점은, 유기자차는 피부 내부로 흡수가 돼서 그 유기자차 자체가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어느 정도 열을 발생시키면서 그 자외선이 우리 피부 내부에 손상을 끼치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고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외부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으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거나 좀 튕겨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피부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유기자차는 피부 내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 내부에 흡수되게 되면은 민감한 피부면은 당연히 그 성분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는 민감성 피부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외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우리 피부의 모공을 막을 수가
수가 있거든요. 그 모공을 맞게 되면은 당연히 피지 분비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뭐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원장님들은 혹시 어떤 거를 주로 좀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이 펩트립이라는 선크림인데 혼합 자차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 성분도 있고 무기자차 성분도 있는데 사실 뭐 다 선크림은 써보고 정하는 거지만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내 피부톤이 좀 더 밝은 편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백탁 현상이 밝은 톤을 맞춰주는 거를 쓰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원장님은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실까요? 저는 예전에 저희 파우치 공개했잖아요. 그때 썼던 거 이제 LOL 팡팡 선쿠션이라고 있는데 껍데기도 이제 옛날에 발매된 거일 만큼 오래 쓴 건데 저는 일단은 바르기가 편해야 돼요. 발림성이 좋지 않고 바르기가 힘들면 저는 계속 바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선크림 특성상 한 3시간, 4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덧대서 발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르기 편한 선쿠션 형태가 저는 좋더라고요. 원장님은 혹시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저기 진열되어 있는 거 저거 히스토 땡 거 쓰는 거고 이거 볼까요? 요거는 히스토랩에서 나온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쓰는 것들은 뭐 백탁 현상 별로 안 남아요. 당연히 유기자차라고 생각했고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성분이 어려워. 그 에칠, 핵실, 메톡시신, 나메이트 이건 이제 유기자차의 대표적인 성분이 뒤에 보면 이제 징크옥사이드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는 혼합자차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자차 성분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런 불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하는 기능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감은 없었거든요. 한번 발라볼까요? 너무 많이 했나? 아니. 한번 발라볼래? 유기자차, 무기자차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내 피부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걸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거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요 선크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크림들이 혼합자차라고 해가지고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다 섞여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언제나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내 피부에 안 맞으면 그때 다음 걸 사용을 하고 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피부 염도 잘 생겼고 트러블도 잘 올라와서 여드름도 잘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화장대 위에 있는 걸 세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수가 한 7개 정도 사놓고 바꿔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사용해 보면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펩트리 선크림은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 염도 유발시키지 않고 유기자차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자차가 모공도 잘 막지 않아가지고 여드름도 크게 안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그 선크림으로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요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찾으려면은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게 있으면은 그때 그걸로 정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뭐 나한테 맞는 선크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뒤쪽에 일단 성분을 확인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발랐는데 알러지가 올라왔는데 뒤에 성분이 뭐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가 있었다. 그럼 나 이거는 바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차이가 좀 있겠죠. 모든 화장품은 써보고 결정한다. 나 이거 바로 올라온다. 안 맞네.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여줘. 이거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선크림이라도 내가 발랐을 때 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나한테는 안 좋은 선크림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고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태균 원장님처럼 똑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3명이 사용을 했는데 한 명은 그 부위에 지금 피부염처럼 자극이 돼서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올라오고 있지 않거든요. 너무 따가워 지금. 그래서 항상 샘플을 발라봐야 된다. 그리고 발라보고 나한테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화장품 그레이드 우리가 생각할 때 SPF 그리고 이제 PA 얘기를 하면 SPF는 50 이상이면 98% 정도 차단을 한다고 보면 되고 PA는 계산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4개 이상이면 한 16배 이렇게 차단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 2%도 싫더라고요. 그 2%도 싫어서 예민하시네요. 저는 야외 활동을 진짜 웬만하면 진짜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 정도 짜서 얼굴 전체로 도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빼먹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눈두덩이에 굉장히 주름이 많고 여기 쉽게 처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현상을 나중에 겪지 않으려면은 눈두덩이 같은 곳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목 같은 경우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얼굴만 자외선 차단을 잘 했는데 목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목주름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목에 있는 콜라겐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촉진이 돼서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얼굴하고 목 모든 곳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 또 빼먹기 굉장히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귀거든요. 귀도 똑같이 자외선을 받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귀도 잘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혼합자차 나오고 유기자차를 많이 바르면서 주의해야 될 상황 자체가 유기자차를 바르게 되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한 30분 정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르면 바로 이렇게 백탁한상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얘지면서 아 이제 나갈 준비가 됐어 이런 건데 유기자차는 거기에 흡수되면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나가기보다는 3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에서 보면은 얼굴이 하얗게 막 선크림이 번들번들거리는 사람은 굉장히 박수 쳐야 될 사람이다.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자차를 그죠? 많이 발라놓은 거니까 최대한 피부에는 손상이 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여러 번 바른다고 했을 때 또 생각해야 될 게 화장하시는 여성분들 선크림 제형을 또 다시 바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선팩트나 선쿠션 같은 거를 더 바르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바를 수 있죠. 그게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아 선크림 바르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야 된다고 하면 저 화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팩트나 그런 제품 써주시면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다. 그리고 화장품 자체에도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한다라고 하고 난 화장을 더 발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이라서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날씨가 흐린데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뭐 흐린 날이라고 해도 한 30% 정도의 자외선들은 구름을 뚫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흐린 날에도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항상 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실내에서도 발라주는 거 있잖아요. 백색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블루라이트라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를 유발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소 관리를 막 한다고 하면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는 거죠. 저는 밖에 안 나가는데요. 그렇게 해도 집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광등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깐깐하게 좀 색소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나 자외선만 우리 피부의 노화를 유발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또 새로운 개념들이죠. 가시광선도 있고 원적외선도 있고 이런 다양한 조금 더 약한 형태의 빛들도 우리 피부에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노화를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내에 있을 때도 우리 형광등 불빛도 있고 핸드폰 불빛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최대한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으면은 이것도 일종의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녁에 들어오셨을 때는 총 2차 세안을 거치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1차 세안제 중에서 클렌징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밀크 정도? 이 정도 이상의 제형을 사용해 주면서 세안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발랐던 선크림이 좀 깔끔하게 닦여져 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서 충분히 씻어내지 않는다면은 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피부를 또 자극을 하고 그다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1차 세안, 2차 세안 이걸 잘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날씨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최대한 좀 챙겨서 발라주시는 게 노화를 막는 중요한 지름길이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